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3년이 지나서, 네, 신규라고 부르기는 좀 민망한, 네, 그리고 업무가 참 많다고 느끼다가도 저보다 이제 훨씬 선배 우리 교수님들께서 고생하시는 걸 보면, 예, 다시 또 제가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김성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총신대 대학 혁신사업 짧지만 개요 소개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자율전공학부 총신대 역시도 25년도는 준비기간이었고 26학년도 드디어 신입생 6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 드리고요. 그리고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AI로 어떻게 우리 교수님들을 지원할 수 있을지 이 교수자 평가 지원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현재 상황 그리고 성과들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총신대 대학 혁신 전략은 총신비전 2030 대학 발전계획 기반 하에 다음과 같은 목표를 도출하였고요. 아래 보이시는 교육혁신 전략이나 기타 혁신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과제 사항들을 보면요. 먼저 교육혁신 전략 부분에는 총 6개 핵심 과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주황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총신대에서 이번 6개의 핵심 과제로 선정한 부분들입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이 바로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자율전공학부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그리고 AI 기반 원격 수업 플랫폼 구축 이 두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전공학부의 추진 배경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학력 인구 급감에 따른 위기와 그리고 교육부의 정책 확대에 따른 기회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닌 필수와 마치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압박이 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총신대에서도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자율전공 학부를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신학과 소명, 학문과 사회적 섬김을 아우르는 교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인재를 기르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인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학년에는 소명을 발견하는 시기, 2학년에는 이제 구체적인 전공에 진입하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 졸업 이후에는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기르고자 합니다. 현재 26학년도 기준으로 참여 학과는 다음에 3개 학과입니다.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중독상담학과이고요. 현재로서 인원 제한 없는 희망 전공 진입을 보장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틀을 우리가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잘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자율전공 학부장이라는 무거운 그런 그 업무를 받게 되면서 그래도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구성원분들과 함께 우수사례 벤치마킹부터 그리고 교육과정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조금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그 타대학 사례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강조하시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졌던 부분이 이런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소속감의 물리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많이들 조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공간이 부재할 때 소속감이 실제로 저하된다라는 그런 관련 연구 또는 보고가 부산대 이화여대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책으로서 전용 공간을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실질적인 대학들에도 있었고 이게 중도 탈락에도 긍정적인 중도 탈락을 줄이는데도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보고들도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총신대 리더십 분들의 많은 도움 아래 지금 조금씩 우리 총신대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먼저 교수자 요구 분석을 하였습니다. 많은 요구 분석 중에서도 실질적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유전공 학부만이 가지는 필수 교과로서 어떤 걸 가르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현장 경험이 최우선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수업을 실제로 구성할 때 이런 부분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제 학생의 요구에서는 주로 학생들이 앞으로 진학할 소속 학과 학생들 중심으로 약 70명의 학생이 참여해 주었는데요. 많이들 우려하는 게 후배들이 왔을 때 소속감이 부재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선배들도 역시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멘토링을 겸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자유전공 학부는 전공 탐색 세미나 1, 2, 그리고 전공 탐색과 진로 설계 1, 이렇게 필수로 가지게 되는데요. 이 수업들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배우는 1학기 때 배우는 것은 먼저 전공 기초 맛보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귀엽게 표현된 이 세 분이 바로 우리 진입할 세 개 학과의 학과장님들이 되시는데요. 옴니버스 식으로 각 학과를 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전공 기초 맛보기라는 의미로 탐색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2학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앞서 봤던 그런 현장을 결합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 경험을 떠나고,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전공 진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아주 초보적이나마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교과입니다. 진로 탐색 지원과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 및 소속과 증진 지원이라는 큰 두 개 구분을 두었고요. 가능한 한 촘촘히, 아까 안 그래도 조언 주신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상세하게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빈틈없는 관리가 되겠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선배들과 연결되고 교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와도 연결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프로그램 중에 글로벌 아웃리치를 타 대학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공 현장을 글로벌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소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된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을 현재 처음 방문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봉사나 여행은 아니고요. 각 전공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무 중심의 기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이 저희가 처음이기도 하고 아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CS 혁신지수 연계와 CS 혁신지수와 연계하여 한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쌓아 나가면서 앞으로 하나씩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타 AI라는, 공정하고 타당한 AI라는 이름의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대학은 어떻든 학생들의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거나 또는 함양해 주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차원적인 사고를 기르거나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아마 잘 아시는 그런 에세이를 쓰게 하는 논증적 글쓰기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요즘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제가 논증적 글쓰기라는 걸 아시나요? 사실 이 논적 글쓰기, 선언수련 평가라고 교육학에서는 보통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평가자의 세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고민이 채점의 부담입니다. 일관성 있게 과연 할 수 있는가? 예전에 저도 들었던 말인데, 교수님들이 가끔 평가할 때 선풍기로 날려서 가장 가까이 떨어진 무거운 거를 점수 준다. 우스갯소리지만 저도 가끔은 쌓인 평가지를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정성의 시비. 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근거가 부재할 수 있다. 사실 말씀드린 두 가지는
네,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우리가 평가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게 또 등장해 봤습니다. 브레인 오프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휴대전화가 보급화되면서 개인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더 이상 우리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잊어버리고 생일을 잊어버리고 네, 그런 식으로 뇌가 가끔씩 꺼져버리는 그런 경험들 이미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자신의 과제를 또는 자신의 생각을 쓰는 거에도 이제는 AI를 쓰기 때문에 브레인 오프 현상이 그런 데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AI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에서 4년 사이에 미국이나 많은 대학들, 어떤 주립대학 같은, 모 주립대학 같은 경우는 학교 시스템에서 이런 챗 GPT와 같은 생성 AI 접근을 아예 차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과거로 회귀해서 불 붙이기 위해 부싯돌을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식의 그런 주장도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AI를 잘 활용하자라는 쪽으로 교육계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정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AI가 더 이상 성능이 중요하진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스템의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해서 AI가 유의미하게 협업하는 방식이 올바르다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AI에게 우리가 초벌 분석을 맡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초벌 분석은 결코 유의미한 평가를 다 시키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제한이 예를 들어 500자 이상인가 또는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는가 이렇게 명료하고 그리고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것들을 AI에게 맡기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람의 최종 승인이 있게 되는 이런 형태를 휴머니드 루프, 올바른 협력이라고 많이들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에서 지금 공타 AI 서비스는 총 4단계 평가 프로세스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AI에 의한 1차 평가인데 루브릭이 생성되고 그리고 초벌 채점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AI가 그냥 또는 자동화적으로 맞는지 틀렸는지 마치 평가해주는 걸 끝나는 식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차별점은 바로 후속 질문입니다. 너가 정말 그걸 했니? 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즉 후속 질문과 소명 기회를 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즉 단순 채점을 넘어 질문으로 검증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실제 시스템을 일부 소개해드리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교수님들께서 강의 계획서를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강의 계획서에 과제를 기술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신 분들도 있고요. 우선 강의 계획서를 넣으시고 또는 강의 자료를 일부 넣으시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과제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라 루브릭이 생성됩니다. 그리고는 이 루브릭을 기반으로 말씀드린 초벌 평가가 자동화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준비 과정은 약 30초가 걸립니다. 30초인 이유는 입력하신 다음에 AI가 생성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30초 정도가 생성됩니다. 물론 여기서 끝은 아니고 교수님께서 검증하시고 하는 과정은 물론 필요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드린 그런 단순 반복 업무를 AI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게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은 후속 질문이 생성됩니다. 즉 학생 개개인별로 본인의 과제에 맞는 질문들이 따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성된 질문을 학생들에게 실제로 2차 평가를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럼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개별적으로 받게 됩니다. 너는 A라는 학생은 몇 번째 문단에 이런 용어를 썼는데 왜 이렇게 생각했니? 라는 식으로 질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AI의 장점이 바로 이런 개인화, 맞춤형이 특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필 방지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소명의 기회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올바른 정의를 신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기 뺏긴 친구보다 난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가끔 이런 질문 또는 성적 이의 제기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가능성 또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라는 겁니다. 어떻든 이런 모든 과정은 교수님들이 컨펌을 내리셔야 모든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입력했다고 바로 레포트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프로세스에 교수님들 또는 이 관리자가,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다음이 진행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총신대에서는 2025학년도 2학기에 약 7분의 총신대 4분의 교수님 그리고 타대학의 3분 교수님 약 4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투입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교수님의 변화는 실질적인 수정 개입률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정 개입률은 단순히 예전처럼 그런 지필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미 이와 같은 방식으로 AI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즉 교수님들 개인적으로 제미나이나 이런 서비스로 루브릭을 세우셔서 여기다가 평가를 하고 하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 이 공타 AI 시스템이 시간 얼마나 줄여주느냐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정 개입률은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셨을 때 생각보다 일관성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면. 그래서 공타 AI로 넘어왔을 때는 이런 일관성이 높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정 개입률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의 시간을 좀 아껴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학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생들 역시도 사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나도 AI를 쓰는데 교수님도 AI를 쓰지 않으실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수님의 의견도 물론 맞겠지만 또 다른 의견도 내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의 신뢰도가 실제적으로 리커트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첫 해 저희가 파일럿 형태로 작게 해본 거고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 혁신사업 기간 동안 저희가 좀 더 체계화하고 구조화 시켜서 점점 더 잘 만들어 나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혁신사업 보고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가능하시다면 또는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 계신 구성원분들 모두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복잡한 시스템은 아니고요. 기존의 학교에서 많이 쓰시는 LMS와 거의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 계정만 있으시면은 가입해서 본인 클래스 개설하시고 그리고 과제 설정하시고 그리고 학생 초대 링크 마치 우리 카카오톡 친구 초대하듯이 링크를 보내시면은 30분 정도 내로 세팅을 마무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보안은 어디까지나 교수자 개인만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현재 돼 있습니다. 관리자가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라 제가 길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요. 크게 총신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혁신사학과 관련된 자율전공 확보 그리고 원격교육지원센터 AI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생의 소명에 응답하고 그리고 교육 성장에 확신을 더하는 총신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